이론 압축 강의 물권 소유권 보고 있고요. 아주 중요한 소유권 취득 중에 점유 취득시효, 취득시효에 대한 소유권 취득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부동산 점유 취득시효. 자, 요건이 뭐였죠? 지난 시간에 20년간 소유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점유죠. 효과는 뭐예요? 등기함으로써 소유권 취득하죠. 결국 타인의 부동산을, 토지 또는 건물을 20년간 소유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사람은 이전 등기 청구권이 생긴다. 그랬습니다. 그게 요건과 효과죠. 자, 그 중에서 소유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점유는 추정이 된다 그랬어요. 문제가 20년 계속 점유인데요. 자, 이때 20년 계속 점유도 우리 198조에서 전후 양시점에 점유하면 계속 점유가 추정된다 그랬으니까 점유 취득시로 오게 되면 20년의 텀을 두고 특정 두 시점에 점유했다면 계속 점유를 추정해 줄 거 아닙니까? 자, 여기서 이 20년 계산, 요 기간을 계산할 때 언제부터 20년을 시작할 거냐? 그게 기산점의 문제예요. 언제부터 20년 점유를 계산할 것이냐? 이게 점유 개시의 기산점이 되는데 우리 대법원 예를 들어 갑수 땅을 을이 점유를 시작해서 20년을 점유했다. 이때 이 을 기산점이 언제냐? 최초 점유를 개시한 때가 기산점이다. 을이 함부로 기산점 선택 못한다. 예를 들어서 현재 을이 점유를 하고 있으면서 현재도 을이 점유하고 있습니다.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20년을 거꾸로 계산, 역산 해서 기산일을 선택할 수 있느냐? 못한다라는 게 판례입니다. 대원칙이 처음에 점유를 개시한 날부터 기산해야지 임의로 기산일을 정할 수 없다. 즉 기간을 역산해서 현재 점유하는 날을 기준으로 기간을 역산을 해서 임의로 기산일을 선택할 수는 없다가 대법원 판례입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근데 당연히 예외가 있겠죠. 자, 예외가 두 가지인데요. 하나가 만약에 소유자가 변동되지 않았다. 이 땅이 계속 갑소유다. 요런 경우에는 기산일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어요. 요때는. 요때. 또 하나는 자, 갑소유 땅을 을이 점유를 개시했고 20년이 됐어요. 시효가 완성됐습니다. 자, 이렇게 을의 시효가 완성됐다. 20년이 됐다. 이 상태에서 갑이 제3자에게 팔아먹어요. 을의 취득세가 완성이 된 후에 갑이 제3자에게 팔아먹음으로써 을에게 등기를 넘겨주지 않고 소유자가 변동이 됐어. 을의 시효가 완성된 후에. 근데 그 소유자가 변동이 될 때, 요때 여전히 을이 점유를 하고 있었고, 을이. 그때를 새로운 기산일로 삼아 또다시 20년이 경과된 경우. 요걸 우리 대법원은 2차 취득시효라고 부르고, 2차 취득시효. 이 2차 취득시효의 기산일은 을이 최초로 점유한 날이 아니라 을의 시효가 완성된 후에 소유자가 변동이 된 때, 요때가 새로운 기산이 된다. 이렇게 을이 최초로 점유를 개시한 때가 아닌 다른 때를 기산점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경우가 두 가지. 그 중에 2차 취득시효. 요거는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을의 시효가 완성된 후 토지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 그 소유자가 바뀐 때를 새로운 기산일로 삼아 또다시 20년이 경과한 경우, 이걸 2차 취득시효라고 하고, 그 시효 완성 후 그 소유자가 변동이 된 때를 새로운 기산점으로 선택할 수 있다. 아주 중요하니까 꼭 기억을 해주세요. 효과.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랬으니까 갑소유 땅을 20년간 점유한 을은 바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게 아니라 뭐가 생긴다고요? 이전 등기 청구권이 생긴다. 이걸 시효이익,
또는 시효완성의 효과 이렇게 부릅니다. 설령 그 부동산이 미등기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없습니다. 등기해야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이 되면 그 시효 완성자는 소유 명의자에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당연히 소유 명의자는 등기를 해줄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따라서 점유자가 그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를 경유하지 않아서 아직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라 하더라도 갑소유 땅을 을이 20년을 점유했고 을이 이전 등기 청구권이 생겼는데 아직 등기 안 했어. 그럼 소유권자는 여전히 갑이지만 갑은 등기 의무자고 을은 등기 권리자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을이 20년이 되는 순간 을은 더 이상 불법 점유자가 아닌 거예요. 등기 권리자가 되는 거예요. 그죠? 갑소유 땅을 을이 20년 이상을 점유해서 을이 갑에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생기는 순간 을은 더 이상 불법 점유자가 아닌 등기 권리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갑은 현재 갑이 소유자이기는 하지만 등기 의무자이기 때문에 갑이 을을 상대로 땅을 돌려달라 인도를 청구하거나 또는 네가 왜 불법 점유했냐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네가 사용수익한 것에 대한 부당이득을 내놔라 부당이득 따위를 청구하거나 이런 거 못합니다. 그래서 소유명의자 갑은 시완성자 을에 대해서 부당선에 대한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 따위 청구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유는 갑이 등기 의무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점유취득시효는 원시취득이지만 이전 등기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C 아주 중요하죠. 누구를 상대로 이전 등기를 청구하는가? 우리 대법원 갑소유 땅을 이 점유를 시작하고 20년이 될 때 이게 시효 완성이라고 해요. 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 요 사람. 갑소유 땅을 을이 점유를 시작하고 20년이 되는 날 소유자. 네? 취득시효기간 완성 당시 소유자. 20년이 되는 날 소유자. 이 사람을 상대로 이전 등기를 청구하는 거예요. 그럼 잘 보세요. 을이 점유를 개시했고 이게 20년이 되는 날이에요. 근데 그 사이에 을이 아직 20년이 되기 전에 갑이 병한테 팔았어요. 그럼 20년이 되는 날 소유자는 병이니까 병을 상대로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겠죠. 반면에 을의 시효가 완성이 된 후에 갑이 병한테 팔았어요. 그럼 이 병은 20년이 되는 날 소유자가 아니잖아요. 그럼 당연히 병을 상대로 이전 등기를 청구를 못한다.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또 다음 거 을의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갑으로부터 부동산을 사서 소유권 등기한 병 을이 먼저 시효가 완성이 됐고 갑소유 땅을 을이 점유해서 20년이 됐고 그죠? 그 사실을 알면서도 갑과 거래해서 새롭게 소유권을 취득한 병 적극 가담하지 않는 한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 병은 갑의 의무, 갑의 을에 대한 의무, 뭐죠? 이전 등기 의무를 병은 승계한다고 볼 수 없으니 병에게는 취득시효를 주장 못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전 등기 적권의 상대방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D. 자, 점유취득시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는 채권적이라고 그랬죠. 따라서 원칙적으로 10년의 소멸시효가 걸리겠죠. 그러나 그 시완성자가 점유하고 있으면 부동산 매수인과 마찬가지로 소멸시효는 중단됩니다. 문제가 점유를 넘겨준 경우예요. 갑소유 땅을 20년간 점유한 을이 등기하지 않은 채 미등기 전매를 해요. 갑소유 땅을 20년간 점유한 을이 소유권 등기하지 않은 채 미등기 전매를 해서 정에게 점유를 넘겨줘. 정에게. 그럼 이 을은 점유를 상실하게 됐죠. 그러면 그때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걸린다. 이게 판례입니다. 그때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된다.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적인 요건과 효과예요. 그리고 이제 리얼. 구체적으로 여기 이제 사례 형태로 나올 수 있는 건데, 점유취득시가 완성된 후의 법률 관계. 갑소유 땅을 을이 20년 이상을 점유했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시작이 돼요. 갑소유 땅을 을이 소유의 이사로 평온하고 고연하게 20년 이상을 점유하였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럼 을의 시효가 완성된 거잖아요. 자, 여기서 A. 시효완성자 을이 자기 이름으로 등기하지 않고 제3자에게 점유를 넘겨줬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을이 미등기 전멸해서 정에게 점유를 넘겨준 경우, 여기서 을의 이전 등기 청구는 그때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된다 했죠. 두 번째 이 정. 등기를 넘겨받아야 되겠죠. 이때 정이 갑에게 직접 내가 시효 완성됐다. 가 아니라 을의 시효 완성을 주장하여 정이 나한테 직접 등기 넘겨달라. 이런 것 청구를 못하죠. 만약에 정이 갑에게 을의 시효 완성 등 사실을 주장하여 자기 자신에게 직접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면 마치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중간 생략 등기가 되는 거하고 똑같죠. 이거 안 된다는 거죠. 첫 번째, 을의 시효가 완성됐지만 등기하지 아니한 채 정에게 미등기 전매하고 정에게 등기를 넘겨줬을 때 그 정. 자, 전점이자 을의 점유로 승계한 정은 을의 점유 및 그 하자만 승계하지. 그 효과, 이게 뭐예요? 이전등기 청구권까지 승계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전점이자 을의 소유자 갑에 대한 이전등기 청구권을 대신 행사할 수 있을 뿐, 즉 정은 갑에게 빨리 을에게 등기를 넘겨라, 을에게 등기를 이전하라, 이렇게 청구할 수 있을 뿐, 을의 시효완성 사실을 주장하여 을의 시효가 완성됐으니 직접 나한테 등기를 넘겨라, 이따위 청구할 권리는 없다라는 거죠. 그죠? 여기 하나. 두 번째, B. 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가 제3자에게 소유권을 넘겨줬다. 아까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갑소유 땅에 을이 점유를 개시했고 20년이 돼서 시효가 완성이 됐는데 갑이 을에게 등기를 넘겨주지 않고 병에게 팔아먹은 경우, 요게 문제다. 요게 B죠. 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 갑이 을에게 등기를 넘겨주지 아니한 채 병에게 팔아먹고 소유권을 등기를 넘겨줬다. 일단 그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죠? 그러니까 점유자 을은 제3자 병에게 시효 완성 후 제3자, 시효 완성 후 소유권을 취득한 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이렇게 되겠죠. 다만 이렇게 갑소유 땅에 을의 시효가 먼저 완성이 된 상태에서 갑이 을에게 등기를 넘겨주지 않고 병한테 팔아먹고 등기를 넘겨줬다 하더라도, 그래서 병이 소유권을 취득했다 하더라도 을은 갑에 대한 이전 등기 청구권이 소멸하는 건 아니에요. 따라서 어떤 이유에서 소유권이 갑에게로 회복이 되면 을은 여전히 갑에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두 가지 기억하는 거예요. 을의 시효가 완성된 후 갑이 병에게 팔아먹었다. 원칙적으로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니까 을은 병에게는 시효 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 이전 등기 청구를 못한다. 대신 갑에게 책임을 묻게 되는데 을이 갑에 대한 이전 등기 청구 자체가 소멸하는 건 아니니까 소유권이 갑에게 회복이 되면 여전히 을은 갑에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자, 병에게 갑이 팔아먹었어. 그럼 을은 갑에게 책임을 물어야 돼. 어떤 책임을 묻냐? 첫째, 채무 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는 없어요. 왜? 갑과 을이 계약을 한 건 아니니까. 그죠? 채무 불이행 책임의 내용이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인데 갑하고 을이 계약을 한 적은 없으니 채무 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는 없겠죠. 그럼 뭐냐? 불법행위 책임을 물어보게 됩니다. 을의 시효가 완성됐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갑이, 등기를 넘겨줘야 될 갑이 병에게 팔아먹었다. 을에 대한 불법 행위가 된다라는 게 판례예요.
갑이 팔아먹는 행위는 을의시가 완성됐다는 걸 알면서도 을에게 등기를 넘겨줘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병에게 팔아먹고 등기를 넘겨줬다면 그 행위가 을에 대한 불법 행위가 된다. 따라서 을은 갑에게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이런 갑의 불법행위에 병이 적극가담했다면 당연히 적극가담이 나왔으니까 이때는 갑병매매는 반사회 질서에는 무효가 되겠죠. 3번 몰라도 됩니다. 지금 그 다음에 C 대상청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뭐냐, 갑소유 땅에 을의 시효가 완성이 됐는데 갑이 팔아먹은 게 아니라 수용이 돼버렸어요. 뭐 수용이 된 건 부득이한 거죠. 갑의 입장에서도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따라서 갑소유 땅이 수용이 된 것은 불법행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을은 갑에 대해서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고 보상금을 나한테 넘겨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게 대상청권입니다. 팔아먹으면 불법행위 책임을 묻는 거고요. 수용이 되면 대상청구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팔아먹은 갑이나 수용을 당한 갑에게 불법행위 책임이나 보상금을 넘겨라 대상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한 전제가 하나 있어요. 대법원의 영화. 뭘까? 갑이 을의 시완성 사실을 알고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갑이 을의 시완성 사실을 알고 있었어야 돼요. 그래서 대법원에 의하면 갑이 팔아먹거나 수용이 되기 전에 을이 갑에게 나 취득시가 완성됐다라고 주장을 하거나 또는 등기를 청구함으로써 자신의 시완성 사실을 갑으로 하여금 알게 했을 때, 요 경우에만 을은 갑에게 불법행위 책임이나 대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기본이 되는 효력이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점유취득시효 요건 및 효과고요. 요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추가적으로 필요한 거, 아까 판례 한두 개 건너뛴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나중에 기출문제에서 다시 한번 살펴볼 겁니다. 적어도 요 정도는 핵심 이론 시간에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등기부취득시효는 요건이 뭐였어요? 점유취득시효 요건. 20년간 소유의 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점유잖아요. 등기부는 소유자로 등기된 상태에서 10년 점유해야 되고 소유의 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점유하면서 and 선의 무과실로 점유해야 되죠. 요건이 조금 더 까다롭죠. 단 기간만 10년으로 줄여놨죠. 자, 일단 등기부 취득시효가 완성이 되려면 소유자로 등기가 돼야 되죠. 당연히 이 등기는 적법 유효한 등기일 필요가 없죠. 만약에 이 소유자로 등기가 되어 있는데 이게 적법 유효하다면 이 사람이 소유자잖아요. 그죠? 굳이. 그래서 A 토지가 갑소유인데 등기는 을로 되어 있는 상태, 소유자가. 이 등기된 자가 이 땅을 10년간 소유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선의며 과실 없이 점유해야 되죠. 그럼 등기부 취득시효가 인정되는 거예요. 이때 을 등기는 무효 등기여도 상관없다. 자, 그런데 핵심 판례. 특히 2번, 3번 같은 것, 2번 같은 것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한번 생각해요. A 토지가 있어요. 병소유예요. 근데 소유자가 갑으로 등기가 되어 있었고 갑이 점유를 하고 있다가 을에게 팔아먹고 등기를 넘겨주고 을이 등기하고 점유를 하게 됐어요. 근데 나중에 진정한 소유자 병이 나타나서 을과 소송이 붙은 경우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런 경우 그럼 당연히 을은 진짜 소유자가 병이었네? 그럼 을이 주장할 수 있는 건 등기부 취득시효잖아요. 그죠? 여기서 얘는 소유자로 등기하고 점유가 10년이어야 되는데 3년밖에 안 됐어. 그럼 얘는 죽었다 깨나도 등기부 취득시효를 주장 못하잖아요. 10년이 되는데. 그런데 갑이 등기 및 점유가 7년이었네? 자, 여기서 우리 점유에서 보면
점유를 승계한 사람은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도 있고 전점유자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도 있잖아요. 요때 그럼 우리는 갑의 7년 점유를 함께 주장해버려. 그럼 10년 점유가 되겠죠. 이걸 점유 승계라고 합니다. 당연히 인정되겠죠. 조문에 있으니까. 자, 문제가 등기승계가 인정되느냐? 이것도 된다. 등기승계도 된다. 그래서 돌아가신 분과 상속받은 사람의 등기를 합쳐서 10년이 됐다. 그럼 이것도 등기부칙서가 인정이 된다. 라는 겁니다. 점유승계 및 등기승계도 인정된다. 또 하나 3번은 뭐냐면 소유권 등기 자체는 무효 등기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등기가 되어 있는 등기부는 유효한 등기부. 예를 들어서 A 토지에 이중보존 등기가 돼 있어요. 그리고 선등기가 원인 무효가 아니어서 후등기가 무효야. 자, 후등기가 무효라는 건 이 등기부 이게 등기부 자체가 무효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무효 등기부에 아무리 소유자로 등기가 되어 있고 이 사람이 뭐 10년, 20년을 점유했다 하더라도 이건 소유자로 등기한 자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등기부가 아니니까. 그래서 한번 어느 부동산에 관해서 이중으로 보존 등기가 되어 있는데 선등기가 원인 무효가 아니어서 후등기가 무효일 때 그 무효 등기에 기초한 등기부 취득시효 따위는 주장할 수가 없다. 두 가지 판례를 확인합니다. 10년간 계속 등기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점유승계와 등기승계 인정한다 그랬습니다. 소유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및 선의 무과실로 점유해야 되는데 첫째, 선의 무과실은 점유를 개시할 때만 선의 무과실이면 됩니다. 10년 동안 계속 선의 무과실일 필요는 없습니다. 또 197조 1항에 하면 소유의사로 평온 공연 선의까지는 추정해 줍니다. 그런데 무과실 점유는 추정을 안 해주죠. 어떻게 해야 돼요? 시완성자가 증명해야죠. 무과실 점유는 추정되지 않으니까 시완성자가 스스로 무과실 점유임을 증명해야 되겠죠. 점유승계도 인정한다 그랬습니다. 등기승계 및 점유승계를 인정한다. 자, 밑에 판례는 나중에 문제에서 볼 겁니다. 자, 등기부 취득시효가 완성이 되면 점유취득시효와는 달리 이미 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바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기부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하는 이전등기 청구는 생길 여지가 없죠. 이전등기 청구는 점유취득시효일 때 생기는 거예요. 등기부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는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럼 보세요. A 토지에 대해서 소유자 을로 등기가 되어 있고 10년을 점해서 소유권을 취득한 상태에서 이 등기가 불법적으로 말소가 되거나 무단으로 타인에게 이전됐다 하더라도 그런 소유권을 상실하는 게 아니니까 그 소유권에 기초해서 회복 등기를 청구하거나 소유권에 기초해서 제3자 등기 말소 등기를 청구하면 되지 취득시 완성을 이유로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는 당연히 없는 거죠. 취득시 완성을 이유로 하는 이전 등기 청구는 없으니까 등기부 취득시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효과에서 기억하실 것들입니다. 점유취득시효 전 등기부 취득시효 전 소유권을 취득했을 때 그 효과는 점유를 개시한 때로 소급해서 효과가 생깁니다. 조심할 거는요. 점유취득시효는요. 등기해야 소유권을 취득해요. 등기해야 소유권을 취득하는 효력이 발생해요. 다만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기를 소급시킬 뿐입니다. 등기해야 소유권 취득의 효력이 발생하고 두 번째, 소유권을 취득한 시기가 점유를 개시한 때로 소급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만 그 소급표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과세관청입니다. 갑소유 땅을 을이 20년을 점유한 상태에서 등기하지 않고 있었는데 갑이 세금을 체납해서 압류가 됐더라. 그리고 을이 등기한 상태에서 과세관청을 가서 20년 전부터 내 거였다. 갑이 세금 체납했는데 왜 내 걸 압류했냐? 소급표 주장할 수 있냐? 못한다. 과세관청에 대해서는 소급표 주장 못한다. 못한다. 미은 또 요거 갑소유 땅에 을이 시효가 완성이 된 상태에서 갑이 돈을 빌리면서 저당권을 설정해 줬다. 갑이.
그리고 의리 소유권 등기를 넘겨받았다. 이때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저당권자가 갑이 돈을 안 갚으니까 경매를 넣으려고 그래. 의리 소유권을 방어하기 위해서 대신 갚아. 그리고 갑에게 얘가 내가 네 대신 돈 갚았다. 나한테 갚아라. 구상권이라고 부르죠. 이런 거 행사할 수 있느냐? 없다. 없다. 원소유자 갑이 취득시효 완성 후에 소유권 등기하기 전에 땅을 제3자에게 저당권을 설정해줬다. 제한물권. 그 취득한 제3자. 이 사람은 정당하게 권리 취득한 거니까 이 사람에게 소구표를 들어서 대항할 수는 없다. 소구표 제한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저당권이 등기된 땅을 취득하는 거죠. 나아가 갑이 돈을 빌리면서 병역에 설정된 저당권에 대해서 그리 대신 갚았다 하더라도 자신의 소유권을 지키기 위한 행위니까 갑에게 내가 대신 갚았으니 나한테 갚아라. 이런 거 행사할 수도 없다. 이렇게 되겠죠. 그런 식으로 판례로 소구표가 제한된다는 거 확인하시면 되고요. 시효이기의 포기는 별거 없어요. 이전등기 조건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죠? 나중에 문제에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부동산 취득시효다. 동사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10년짜리가 있고 5년짜리가 있는데 5년짜리는 선의 무과실까지를 필요로 합니다. 선의 무과실이 필요 없는 게 10년짜리고요. 선의 무과실까지 있다면 5년짜리입니다. 동산 점유취득시효다. 조문 간단히 확인하시면 됩니다. 취득시효 기간 진행 중단 정지. 이거 우리 시험에 나오면 안 되는데 최근에 한번 나온 적이 있죠. 부동산에 대한 압류, 감류라고 되어 있는데요. 압류나 감류는 채권 소멸시효 중단이에요. 중단 사유예요. 근데 그 소멸시효 중단 정지를 취득시효 중단 정지에 준용한단 말이에요. 적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갑소유 땅을 을이 점유하고 있었는데 이 갑소유 땅이 압류 또는 감류가 되면 을의 취득시효가 중단 또는 정지되느냐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압류, 감류는 소멸시효 중단 사유니까. 근데 우리 대법원 부동산에 대한 설령 을이 점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압류 또는 감류가 되었다 하더라도 을의 취득시효가 중단되거나 정지되지는 않는다. 요거를 최근에 시험에 낸 적이 있습니다. 뭐 결론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소멸시효 중단 정지 자체가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나머지는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법률 규정의 소유권 취득의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매장물 발견, 조문 간단히 기억하시면 됩니다. 무주, 주인이 없는 물건에 그 물건이 동산이더라 소유의사로 점유한 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반면에 무주의 부동산은 국유로 합니다. 두 가지 기억합니다. 무주의 동산, 소유의사로 점유한 자가 소유권 취득. 무주의 부동산 국유. 유실물, 잃어버린 물건. 일단 공고를 합니다. 소유자를 찾아야죠. 6달이 지난 소유자가 안 나타나. 그럼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이게 유실물의 습득입니다. 땅 파다가 물건이 나왔어요. 매장물. 그 매장물도 공고하고 1년 내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발견한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특히 갑소유 땅에서 을이 발견한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이때는 땅 소유자와 발견자가 절반씩 취득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무주물이든 유실물이든 매장물이든 문화재, 요 학술, 기계, 고고의 중요한 재료가 되는 물건 이퀄 문화재. 이건 국가유산기본법이라는 게 따로 있어요. 국유예요. 그리고 습득자 발견자가 국가에 보상을 청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조문만 확인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첨부라는 게 나왔습니다. 첨부라는 건 부합포나 가공 세 가지인데요. A라는 물건, 갑소유 A 물건이 있고요. 을소유 B 물건이 있어요. 이 두 개가 합체가 돼요. 이걸 부합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물건이 만들어져요. 두 번째, 갑소유 A 물건과 을소유 B 물건이 섞여.
이걸 혼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물건이 만들어져요. 세 번째, 값소유 A 물건에 을이 노력을 들여, 노동력, 노력. 그래서 새로운 물건이 만들어졌어. 이걸 가공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기존 물건은 사라지고 새로운 물건이 만들어지잖아요. 이런 걸 첨부라고 하는 거예요. 소유자가 다른 물건, 소유자가 다른 두 개의 물건이 합체가 되거나 섞이거나 남의 물건에 노력을 들여서 기존의 물건은 사라지고 새로운 물건이 만들어지는 현상, 이걸 첨부라고 합니다. 이때 새로운 물건의 소유권을 누가 취득하느냐? 이걸 규정해 놓은 게 부합, 혼화, 가공이에요. 그 중에 혼화하고 가공은 동산에만 적용, 동산. 그래서 공인중개사점에서 거의 안 나오고요. 부합을 위주로 출제를 하는 거예요. 혼화하고 가공은 조문만 확인하시면 되고요. 부합이 문제가 되는데 이 부합은 부동산에 부합되는 경우와 동산끼리 부합되는 게 있어요. 부동산에 물건이 부합되는 경우와 동산끼리 부합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당연히 동산끼리 부합되는 경우도 중개사 시험에서는 잘 안 나오겠죠. 그럼 결국 요게 핵심이 되는 거예요. 부동산에 물건이 부합하는 경우. 자, 의 소유자를 각각 달리하는 수 개의 물건이 결합해서 하나의 물건이 되는 게 부합인데 그 부합된 물건을 누가 소유권을 취득하느냐? 그 중에서도 256조 부동산에 물건이 부합했다. 갑소유 땅에 을이 나무를 식재했다. 갑소유 건물에 을이 증축을 했다. 이런 것들. 갑소유 건물에 을이 엘리베이터를 시설했다.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누구 거냐? 누구 거냐? 부동산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아, 이게 원칙이구나. 갑소유 땅에 을이 나무를 심었네. 갑소유. 갑소유 건물에 을이 증축했네. 갑소유. 갑소유 건물에 을이 엘리베이터를 설치했네. 갑소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원칙이 되는 거예요. 자, 이때 그 부동산에 부합하는 물건은 엘리베이터와 같은 동산뿐만 아니라 부동산도 됩니다. 갑소유 건물에 증축을 했다. 건물에 건물이 부합되는 걸로 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에 부합되는 물건은 부동산도 포함한다. 디귿, 원칙적으로 기존 부동산 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설령 부합되는 물건의 가액이 부동산 가액을 초과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부동산 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증축 부분의 면적이 기존 건물보다 훨씬 크더라도 원칙적으로 기존 건물 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단서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타인의 권한에 의하여 라고 되어 있죠. 이건 무슨 뜻이냐? 정당하다라는 뜻이에요. 부속됐다라는 것은 독립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갑소유 땅에 을이 지상권을 가지고 나무를 심었다. 갑소유 건물을 빌린 을이 갑의 승낙을 얻어서 건물을 증축했다. 정당하죠. 그 다음에 저 나무의 명인 방법을 실시했다. 독립. 증축 부분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다. 역시 부속.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두 가지 요건. 정당하게 부속시켰다. 정당하게 부착을 했고 이게 따로 독립한 물건이다. 이럴 때는 부합되지 않고 부속시킨 자 소유가 된다. 판례죠. 자, 그럼 판례 밑에 보세요. 권한이 없는 자가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임차인의 승낙만 받아서 나무를 심었다. 갑소유 땅에 임차인이 을인데 병이 을의 승낙만 받아서 나무 심었다. 갑의 입장에서 보면 부당한 거죠. 임대차의 경우에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목적물을 전대하려면 임대인 동의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병이 토지 임차인의 승낙만을 받아서 나무를 심었다. 갑의 입장에서는 무단으로 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나무는 갑소유가 되니까 그 나무를 심은 사람은 토지 소유자에게 나무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없게 되겠죠. 리을 증축. 갑소유 건물에 을이 증축했다. 원칙. 증축 부분은 갑소유 이렇게 되겠죠. 그죠? 다만 건물 임차인이
건물 소유자 승낙을 받아서 증축 정당. 증축분이 독립성이 인정돼 이럴 때는 부합되지 않는다. 그죠? 반대로 아무리 정당하게 증축을 했다 하더라도 독립성이 없으면 기존 건물 소유자에게 귀속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중요한 판례가 하나 나옵니다. 2번. 기존 건물에 근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었어요. 기존 건물에 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 근데 여기를 을이 증축을 했어요. 증축을 했는데 증축 부분이 독립성이 없어요. 그럼 기존 건물에 부합이 될 것이고, 저당권에 가면 저당권의 효력은 부합물에도 미쳐요. 결국 기존 건물에 설정된 저당권 효력은 부합물에도 효력이 미치니까 결과적으로 기존 건물에 설정된 저당권 실행 경매 당시에 경매법원이 증축분을 누락하고 설령 경매 목적물로 평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경락인은 증축분의 소유권까지 취득하겠지. 2번 판례 아주 중요합니다.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의 부합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동산끼리 부합은요. 첫째, 원칙적으로 주된 동산 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고요. 주종을 구별할 수 없으면요. 부합 당시 가액 비율로 공유합니다. 그대로 혼화에 적용합니다. 갑소유 물건과 을소유 물건이 섞였어요. 새로운 물건이 만들어졌어요. 원칙적으로 혼화 당시 가액 비율로 아니요. 주된 동산 소유자가 혼화물의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게 원칙. 다만 주종을 구별할 수 없을 때는 혼화 당시 가액 비율로 공유하겠죠. 갑소유 동산 을이 노력을 들여서 새로운 물건을 만들었을 때 이 가공물 원칙 재료주의 갑소유 다만 가공으로 인한 가액의 증가가 현저히 다액일 때는 가공자 소유 이렇게 됩니다. 첨부에 부합호나 가공 세 가지가 있고 그 중에 특히 부합 중에 부동산의 부합만 조심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첨부 효과가 나왔는데 간단하게 생각해 보세요. 갑소유 A 물건과 을소유 B 물건이 합체가 돼서 C 물건이 되었고 C 물건이 만약에 갑소유가 됐다. 그럼 당연히 을은 갑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어야죠. 또 갑소유 A 물건의 병이 권리가 있었다. 근데 A 물건은 사라졌으니까 병의 권리도 사라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병도 갑에게 뭐 할 수 있다?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첨부 효과 중에서 206조 1항 2항 이거 신경 쓰지 마시고 나오지도 않으니까 보상 청구권만 기억하시면 돼요. 첨부로 인하여 권리를 상실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사람은 첨부로 인하여 권리를 취득한 자에 대해 뭐 할 수 있다?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대표적인 2번 판례입니다. 2번 판례는 갑 건축주, 을 건축회사, 건물 신축, 도급계약, 그리고 을이 병, 건축자재상. 철근 시멘트를 외상으로 샀어. 외상으로 사면서 소유권은 병에게 유보시켰어. 대금을 다 줄 때까지 철근 시멘트는 병 소유. 근데 을이 그 병 소유 철근 시멘트를 가지고서 건물을 지었어. 그럼 이 철근 시멘트는 건물에 부합이 되고 건물은 갑소유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철근 시멘트 소유자였던 병, 그 자신 소유 철근 시멘트가 갑소유 건물에 부합이 됨으로써 소유권을 상실했으니까 을에게 대금을 청구하는 것과 별개로 철근 시멘트 대금을 청구하는 것과 별개로 갑에게 보상 청구권이 인정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 대법원은 둘로 나눕니다. 하나는 이 철근 시멘트의 소유권이 병에게 유보되어 있다는 사실을 갑이 전혀 모르는 경우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로 나눠서 철근 시멘트가 병에게 소유권이 유보되어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갑에게는 보상을 청구를 못한다. 선의 무과실, 보상 청구 못한다. 따라서 갑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보상 청구했다. 이렇게 되겠죠. 자, 매도인이 건축 자재상이고요. 제3자가 건축주고요. 매수인이 건축업자입니다. 이렇게 매칭을 시켜서 판례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첨부하래서 이게 아주 어렵고 최근에 자주 등장하는 판례가 됩니다. 자, 이렇게 소유권 취득과 관련해서 법률 규정에 의한 소유권 취득을 쭉 살펴봤습니다. 취득 시효와 첨부 중에 부합, 그중에 부동산의 부합, 이게 핵심이라 그랬습니다. 소유권의 효력 및 공동소유는 또 시간을 좀 달리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